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사전투표가 지난 2016년 당시보다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지 시간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죠. 자료는 지역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장면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플로리다대 미국 선거 프로젝트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미국 유권자가 무려 8,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전에 영상 준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 유권자,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숫자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데 8,500만 명이 넘었다는 이 수치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확인해 보면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가 얼마였죠? 약 4,700만 명이었다 보니 지난 대선보다 이번 대선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 정당별 사전투표 참여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46.9%로 공화당 지지층 29.7%를 크게 앞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플로리다를 포함한 10개 주의 경우에는 공화당 지지층의 참여율이 41.6%로 민주당 지지층 36.6%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주의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층은 지난주 9%포인트 차이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이 폭이 줄어드는 거죠. 격차가 좁혀졌어요. 이번 주에는 4%포인트로 격차를 좁혔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지난주 12%포인트 차이에서 이번 주 8%포인트로 따라잡았다고 하고요. 그 밖에 네바다, 아이오와 주에서도 양당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하는데 CNN 방송은 이들 4개 주 그러니까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아이오와 주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경우에는요. 선거인단이 많잖아요. 선거인단이 몇 명이죠? 29명으로 6대 경합주 가운데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서 또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몇 퍼센트 차로 빼앗겼죠. 플로리다를요. 1.2% 차로 근소한 차이로 플로리다를 빼앗기면서 당선이 힘들어졌던 만큼 두 후보에 있어서 플로리다 경우는 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진 어디요? 텍사스. 텍사스의 사전투표가요. 900만 명. 4년 전에 총 투표를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줄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밤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텍사스예요. 관심이 엄청 큰 거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인 텍사스는 1976년 대선 이후에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게 공화당 텃밭인 거예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텍사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9%포인트 격차로 이기기도 했죠.
지금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죠. 사전투표가. 이와 같은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인단이 무려 38명으로 중요한 텍사스에서 지금 현재 분석들은요, 공화당 텃밭인데 바이든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요.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우편투표가 사전투표에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우편투표하지 말고 현장투표하세요. 이렇게 현장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곳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사전투표를, 공화당 지지층은 대선 당일 현장투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3일 대선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인정하겠다는 경합주가 7개에 달하고 이들 지역의 총 선거인단 수가 113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니까 개표 초반 현장 투표가 집계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이후에 도착하는 우표 투표 개표 후에는 반대로 블루웨이브 바이든 후보가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사도 있는 거죠. 어제 저녁 기사인데요. 오늘 새벽 4시 37분에 수정한 기사입니다. 열흘이 지나도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편 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우편 투표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초반 분위기가 본인한테 우세한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 승리 선언하고 우편 투표 개표 중단 요구할 수도 있고요. 뭐니 해도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결론이 빨리 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투자자 개인들 각자가 선호하는 후보자가 있겠지만요. 큰 그림에서는 누가 되던 어서 빨리 결정돼야 그동안 계속 연기되어 왔던 경기부양책도 빨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물론 상원, 하원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이런 이슈로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고, 일단 누가 되던 빨리 돼야 일단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상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경기부양책 우려 때문에 하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확진자가 하루 9만 명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이번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식 투자만 놓고 대응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 투자에서 뭐가 중요하죠? 생각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함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 여러 가능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시고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되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11월을 맞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주위에 있기도 하고, 11월 한 달 안에는 어떻게든 미국 대선 관련 노이즈는 수그러들 것이고 11월 말 전후부터 백신 관련 좋은 소식 들려오면 미국 대선 이벤트 과정 중에 노이즈는 있겠지만 이게 뭐 3개월, 4개월 이런 이슈가 아니고, 그러면은 11월 한 달만 잘 넘기면, 잘 버티면 오히려 빠질 때 좋은 기회가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결국 미국 대선 이벤트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뭐요? 한 줌의 여유도 필요하지 않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2020년 10월 마지막 행복하고 알찬 하루로 나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